자, 환문구조도 우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문구조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꿈을 꿔서 꿈속에 뭔가 일을 겪게 되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몽유 구조, 몽유롭게 소설 같은 경우처럼 자, 내가 꿈을 꿔대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꿈에서 누구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 꿈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지만 꿈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깨어나 보니 아, 현실이라는 건 참 인생 무상이구나 그런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문 구조라고 하면은 현실과 꿈과 현실의 반복, 그래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주고 역시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와 지상계가 이원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구조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모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혼사장애 구조도 그렇고요. 영웅소설에서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 지상의 인물이 그냥 어느 날 지상의 인물로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죠. 그래서 영웅이 태어날 때도 하늘에서 잠시 무슨 죄를 지어서 영웅으로 태어난다든가. 자, 그런 식으로 천개의 인물이 인간계로 태어난 경우 많고요. 혼사장애 구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녀가 혼사 예증을 하고 둘이 만나게 될 때요.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만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자는 선계에서는 선녀였고 그리고 남자는 뭐 선관이었고 그러다 둘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같이 나오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우리 고전소설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서사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 나오면 이게 뭐야? 무슨 그림이야? 문제에서 나온 그림 이해하느라 막 애쓸 겁니까? 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한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정형화된 구조가 아니라면은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정리해주는 그런 표가 나오는 것 뿐이지 전혀 새롭고 뭔가 이상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준 이 내용들이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내용인데 어떤 남녀가 만났다가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고난당하는 거죠. 실현을 당하는 거죠. 실현 다음에 뭐였지? 극복계기 말 이런 거 외우려 했을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극복하게 되는 거고요. 인정받게 되는 이 과정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할 거 혼사장애 구조가 우리의 고전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된 서사 구조일 경우가 많구나.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구나.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런 선생님과 함께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러분에 알려줍니다. 뭐를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서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는요,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세요. 혼사장애 구조이든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자, 다음에 그림을 제대로 파악해라. 다음에 내용을 감상해봐라고 할 때 결국은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남녀가 헤어지게 될 때는 무슨 일로 인해서 헤어졌는지 그 원인을 앞에서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왜? 소설의 사건의 전개는요 그냥 우연히 전개되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고전소설은 우연성의 요소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자, 그 사건을 전개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인과관계를 찾으세요. 그러면 서사구조가 보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뭘 확인하느냐? 시간 순서를 확인합니다. 자, 시간수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대부분의 고전설은 시간수에 따라 전개가 됩니다. 자, 사건의 선후관계 정리하세요. 그래야지만 문제에서 A, B, C, D에서 사건 정리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됐는지 그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은 거의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인과관계를 따지듯이 그리고 시간 순서를 따지는 연습을 하며 자, 그 순서를 파악해 가며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 혼사장애 구조, 혹은 환문 구조 그런 내용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자, 여러분 지문 아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학생들에게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선생님이 이제 맛보기를 통해서 지문화를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지문의 서사 구조를 어떻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오늘 말한 내용을 거의 다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숙향전이죠. 자, 숙향전이라고 하면요.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숙향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숙향이라는 인물의 일대기가 드러나겠죠. 숙향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대기 구조인데 숙향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마치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김전인 아버지가 거북을 살려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이한 출생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난리통에 부모님과 헤어지게 돼요. 기아를 겪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고알미라든가 그런 조력자들도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 숙향이가 술을 놓게 되죠. 자기의 천상에서의 기억. 천상의 기억을 담은 수를 놨더니 자, 그 수에다가 어떤 시를 쓰기 위해서 자, 우리의 남자 주인공 이휘공의 아들에게 그림을 가져갑니다. 그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수 놓은 그 장면이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둘은 뭔데요? 바로 천상에서부터 맺어진 인연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결연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숙향이가 이휘공의 아들과 이선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이 화가 나요. 세상에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우리 부모가 점지해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가가지고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근본도 모르는 지금 부모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본도 모르는 이 숙향이를 벌 주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냐면은요. 태수에게 시켜요. 근데 그 태수가 누구냐? 바로 어린 시절 헤어졌던 그 아버지라는 거죠. 자, 그 아버지가 숙향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꿈을 꾸고요. 자, 그러다 이 숙향은 일단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모의 반대도 겪고 죽을 위기도 겪고 시련도 겪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선과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만 보더라도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을 좀 보긴 하겠지만 숙향전에 뭐 나옵니까?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나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해서 그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숙향이의 삶을 대비시켜라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것만 나타납니까?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혼사장애 구조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정형적으로. 이선과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 이선과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의 반대나 죽을 위기를 겪거나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런 혼사장애 구조도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천상계와 지상계.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것도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천상에서의 인연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맺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인 구조도 역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숙향전을 보면은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사 구조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자,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거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강형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으로 내려온 거죠. 내릴강자 써서. 그래서 적강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작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재밌게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서사 구조 파악하는 거 마무리할게요. 자, 숙향전 봤더니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 관가에 포리가 몰려와서 숙향이를 잡아가는 그 밤입니다. 자, 그래서 숙향이를 성화같이 잡아가니라라는 데서 숙향이가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고난을 얘기하면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의 그 고난일 수도 있고 혼사장애 구조에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잡혀갔더니, 태수가 문초를 하고, 이 태수는 누구냐? 바로 숙향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너는 어떤 계집인데 이 상서댁의 공자를 유혹하여 죽을 죄를 지었느냐? 상서께서 기별하시기를 너를 잡아다 죽이라 하였으니. 자, 이 내용이 혼사장애인 거고요. 자, 너는 나를 원망치 말고 형벌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숙향이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숙향이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숙향이가 뭐라고 하나 봤더니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구구절절합니다. 자, 저는 5살 때 부모를 잃고 이 와정에 노파를 만나서 의탁하고 있사옵더니, 자, 이생이 구원하였음에 상민의 태생이 양반댁 자제에 배필되었다 해서 그것이 제가 유혹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저는 5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고난이죠. 시련이죠. 기아의 경험이죠. 자, 그러다 누굴 만났답니까? 이 와정에 노파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군데요? 조력자예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의탁하고 있는데 내가 이생을 만나서 이생이 나에게 구원을 했어요. 자, 이거 혼사 결연이죠. 두 사람의 결연이죠. 자,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상민의 태생이라 하지만 물론 상민 태생은 아닙니다. 태수의 딸입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제 죄입니까? 저의 잘못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인 태수가 낸들 어찌 이상수의 분부를 거역하랴. 자, 어서 그년을 쳐라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문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자, 부서는 살이 12곡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집장과 사령이 매를 둘러매고 사정없이 치려고 달려들었으나 형리들의 팔이 금방 무거워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매를 치지 못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또 전기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늘의 도움, 천우신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이한 일이긴 하지만 하늘이 바로 숙향이의 편인 거고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이런 기이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태수가 자, 그러면 꽁꽁 동여서 깊은 물에 넣어라. 칠 수 없다면, 때릴 수 없다면 그럼 깊은 물에 넣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때는 밤중이라 잠자던 태수의 부인이 꿈을 꿉니다. 그 태수의 부인이고 누구예요? 숙향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요. 자, 꿈속에서 숙향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부친이 저를 죽이려 하시는데 모친은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딸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는 거죠. 자, 어머니는 어떻죠?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좀 왠지 그 자녀에게 더 절절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그 꿈을 꾸고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시녀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영감께서는 어디 계시냐? 자, 그랬더니 이상서 댁의 기별로 그 댁의 새 며느리를 쳐 죽이는 형벌로 동원해 계십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하는데 어머니는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 뭐하냐 물어봤더니요. 이상수 댁이 새 며느리를 쳐 죽이고 있대요. 그렇다면 그 새 며느리가 누군데? 숙향일 가능성, 나의 딸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혹시 내 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 딸이 어디 생사도 모르는 마당에 자, 이거를 어머니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장씨가 놀라서 남편 태수를 급히 청하여 내실로 오게 하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우리 딸 숙향을 잃은 지 10년이로돼 야속할 정도로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더니 자, 아까 꿈을 꾸니 숙향이 와서